아이들 건강하려고 또 아이가 키가 잘 크기 위해서 홍삼 제품을 먹게 되는데 오히려 감기도 고열이 나서 많이 아프기도 하고 열이 차서 잠을 안 자면 키도 안 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오히려 더 몸에 안 좋다. 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입니다. 명절 때 가장 단골로 들어오는 선물이 뭐죠? 홍삼 액기스? 뭐 홍삼이죠. 보통 이제 저희가 홍삼을 이렇게 많이 선물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홍삼이 가장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다고 생각해서 홍삼을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의원에서도 홍삼으로 들어간 처방들은 보약으로도 정말 많이 씁니다. 네. 요즘은 정말 홍삼으로 된 건강식품이 많은데 특히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부모님들께서 복용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우리 아이는 홍삼 먹어도 돼요? 홍삼이 우리 아이한테 잘 맞냐고 묻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냐 그러면 홍삼이 맞는 아이들도 있고 안 맞는 아이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체질이란 게 있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열이 많기 때문에 홍삼이 맞는 아이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홍삼이 맞는 어른이나 아이는 어떤 체질인가요? 보통 이게 홍삼은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그 열성이 더 보강이 돼서 정말 뜨겁고 좋은 보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몸이 차가운 여자분들이라든지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신 어른들한테 맞으시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몸이 냉한 냉한 아이들도 있죠. 그런 아이가 많지는 않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정말 좋긴 한데 이제 문제는 너무 그런 아이들도 장기 복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의원에 오게 되면 한 1, 2년 한 애들도 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어머니 그 홍삼 먹고 안 아파요? 안 아프시면 굳이 좋았냐고 물어보시죠? 왜냐면 한의원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아프질 않으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속에 열이 차다 보니까 감기가 걸려도 더 고열이 나게 되고 특히 코피가 홍삼 먹고 나서 코피가 막 터지는 애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홍삼 먹고 나서 코피가 터지고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해서 잠을 푹 못 잔다고. 아이들 건강하려고 또 아이가 키가 잘 크기 위해서 홍삼 제품을 먹게 되는데 오히려 감기도 고열이 나서 많이 아프기도 하고 열이 그러니까 결국은 좀 찬다는 얘기죠. 네, 열이 차서 잠을 안 자면 키도 안 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오히려 더 몸에 안 좋다. 체질에 안 맞으면 일단 좋지 않을 수 있다. 체질에 맞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적당하게 먹이셔야 되는데 역시 가유불급이라서 너무 과한 것을 넘치면 안 넘치면 된다는, 오히려 예. 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가정의학과 의사들도 2003년에 홍삼에 대해서 건강식품으로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거든요.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생각보다 양이 작아요. 얼마만큼? 하루에 2g이래요. 그럼 굉장히 소량인데? 네, 홍삼 같은 경우를 복용량을 정해놨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홍삼이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두통이라든지 두통. 혈압 상승이라든지 가슴 두근거림 아니면 불면 특히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난소낭뇨 같은 여성 호르몬과 관계되는 부인과 질환이 대표적으로 있다고. 그게 그러면 보고되어 많이 있어요. 먹었을 때 나오는 부작용 같은 그렇죠. 건가요? 이제 많이 먹는 것도 하지만 체질에 안 맞았을 네.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게 홍삼으로 제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뭐 사실 제가 제품명을 말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제품들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알죠. 홍삼 이제 제품들을 저도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좀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요. 홍삼의 정말 진정한 성분은 10%밖에 안 되고요. 그 외에 첨가물들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자면 올리고당 아니면 구연산, 비타민, 과당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맛을 좋게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맛있게. 그러면 아이가 그걸 복용했을 때 그 순수 성분은 10%밖에 없고 그 첨가물을 더 많이 먹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잘 좀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체질에 맞는 분들 보통 드시는 애들 것이 보면 좋습니다. 홍삼 젤리라든지 홍삼 사탕 진짜 까놓고 계속 사탕. 먹는 경우 많거든요. 그치, 그게 간식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머니들은 그래도 뭐 사탕 먹일 때 홍삼이 들어가 있으니까 몸에 좋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홍삼 유효 성분이 얼마 들어가 있을까요? 과자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젤리는 사실 그 성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구나. 그것도 말려야겠네요. 네, 건강식품 먹는 홍삼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지만 홍삼은 우리가 매일 먹어도 되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 몸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라는 걸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라든지 노인, 임신 중인 특히 모유수유 중 여성분들한테는 꼭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수유 중인 어머님들이 이 인삼이나 홍삼 성분을 많이 먹게 되면 젖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머님이 아기 출산하고 조금 허하실 때인데도 그거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요. 전문의가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말았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뭐 저희도 모유 수유 중이신 분들한테 홍삼이라든지 인삼을 보약에 산후조리약으로 처방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득이 되는데 너무 강하게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제 환자들의 경우는 수유 중에는 저는 인삼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써요. 좀 개인차가 있네요. 네, 개인차는 뭐 그거는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환자들을 보는 관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는 처방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좀 또 할 수 사람 있습니다. 체질을 보고 저희가 또 처방을 자,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삼 건강식품을 아이에게 복용시키게 되는 아이의 체질과 정상과 맞는지 또 복용량과 보온 기간을 전문가인 사람들 뭐 특히 한의사하고 상담하시는 게 정말 좋겠죠. 네, 그리고 나서 결정해야겠죠. 예. 자, 이거 궁금한 여가 정보는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을 담아주시게 되면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를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